네, 오늘은 중통채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 전청 낚시, 떡붕어 낚시죠. 이 낚시를 접하지 않은 분들, 또 아니면 이제 전통 바닥 낚시에만 익숙한 분들이 이 낚시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아요. 채비를 바닥에 띄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바닥에 채비를 붙인다고 해도 봉돌이 바닥에 뜨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낚시가 중통 낚시입니다. 중통 낚시, 또 혹은 뭐 도복 낚시.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봉돌에 유동을 주는 형태의 낚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봉돌 유동 주고 하는 낚시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일본에서도 이 봉돌에 유동을 주는 중통 낚시, 도복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쉬운 낚시가 되고요. 조과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최적화된 중층 낚시나 그런 거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 중통 낚시도 기법이 발전을 해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낚시는 일단 중통 낚시가 찌가 작습니다. 보통 중통 낚시 그러면 봉돌에만 유동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구사하는 중통 낚시에서 사용하는 찌는 미터 낚시용 찌, 아니면 아주 저부력 솔리드 찌. 근데 이것도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찌가 길지 않고 작거든요. 이런 찌를 사용하고, 봉돌도 저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게 일반적인 스코치리용 찌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들은 미터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찌들인데, 부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편남양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 1에서 2cm 정도, 오른쪽에 있는 거는 5에서 6cm 정도. 보통 여러분들이 중통 낚시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찌들에다가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찌에다가 작은 유동 봉돌을 사용합니다. 중통 낚시이지만 섬세함을 최대한 살리는 예민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채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줄이 있어요. 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줄과 바늘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찌가 연결이 되겠죠. 찌가 연결이 되는데, 찌가 어디에 연결되는가 보시면, 뭐 찌가 아무데나 이렇게 달려요. 그리고 스토퍼나 면사, 밀리지 않도록 이 간격은 5mm에서 10mm 정도. 이러면 끝이에요. 다음에 중요한 건 봉돌이죠. 봉돌. 봉돌인데 유동추입니다. 유동추인데
이 봉돌이랑 얘랑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쿠션 고무를 두거나 쿠션 고무 아니면 뭐 스토퍼 아무거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간격은 8에서 10cm. 요거는 뭐 면사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스토퍼를 쓰기도 하고. 채비는 끝입니다. 이게 더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윗바늘은 20, 아랫바늘은 30에서 35. 보통 30을 하거나 35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전체 채비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찌의 부력과 봉돌의 그 무게 있죠. 이게 당연히 봉돌이 무겁겠죠. 근데 조금 더 무거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중통 낚시는 봉돌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찌도 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찌의 부력이 뭐 2푼이다. 그러면 봉돌은 2푼 플러스 0.5푼 혹은 1푼 이 정도만 살짝 더 무겁도록. 대신 조건이 있어요. 흐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흐르지 않을 정도면. 그리고 떡밥은 흐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해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떡밥은 유지력이 좋게 이긴 한데 전통 바닥 낚시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 바닥 낚시가 한번 밥을 던지고 5분에서 10분 이 정도 본다 그러면 중통 낚시는 고활성기는 2분 내외, 저활성기도 3분에서 4분, 실제로 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의 풀림입니다. 그런데 중통 낚시의 어려움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되돌림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시간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타이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야마 명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채비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인공 되돌림을 만들면서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구사하면요, 속공 도복 낚시가 돼요.
도복 낚시 치고는 아주 빠른 템포가 되죠. 그래서 거의 일반적인 속꽃줄이 템포처럼 됩니다. 블렌딩이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양단고 그 다음에 세트면 당고 글루텐 그리고 확산이 좀 있는 바라케 집어제에다가 글루텐 그리고 바라케에다가 일발 이렇게 구사를 해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채비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채비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방식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낚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어요. 요즘 보니까 그 전통 낚시 하는 분들도 채비가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낚시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많이 비슷해졌어요. 목줄이 길어지고 봉돌을 바닥에서 띄우고 근데 찌는 그 올림 낚시용 찌를 사용하고 채비도 여전히 두껍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수초를 공략하거나 뭐 완전히 대물들만 공략할 때는 채비가 좀 두꺼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선택을 하려면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얼레벌레 채비. 네, 얼레벌레라는 말은 그 경상도 방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비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시면. 그래서 얼레벌레 채비는 이도 저도 아닌 채비이죠. 그치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전통 바닥 낚시에 비해서 조과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과를 따지려면 그냥 우리 전층 낚시 속콧줄이를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찌올림을 멋있게 보고 싶고 우리 전통 낚시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봉돌 땅바닥에 붙이고 예전 스타일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민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예민하게 가야죠. 그리고 클래식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클래식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얼레벌레 채비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봉돌을 바닥에 붙이는 게 익숙하다면 이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더 맞는 낚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는 낚시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알려드릴 생각이 있어요. 중통 낚시입니다. 중통 낚시. 저는 중통 낚시를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튜브에다가 이 납을 감아서 그대로 구사를 할 때도 많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황동납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어색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봉돌을 사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봉돌을 샀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샀는데 이거는 친환경 봉돌입니다. 네. 이거를 샀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이버나 뭐 쿠팡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어요. 3호가 없어서 근데 저는 사실 1호 하고 2호만 있으면 충분해요. 보시면 1호의 중량이 1g, 2호는 1.5g이거든요. 중통 낚시가 높은 편납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은 사이즈의 찌를 씁니다. 중통 낚시는 여러분들이 올림 낚시에서 보는 그 굉장히 고부력의 찌가 아니고 작은 찌를 쓰는데 뭐 그냥 뭐 내림찌 작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통 낚시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의 찌를 쓰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찌의 부력보다 더한 걸 쓰려면 결국에는 4호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깊은 수심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저는 수심 5m가 넘어도 이걸 잘 안 써요. 이걸 써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정도 호수를 써야 될 때는 채비가 심하게 흐를 때 떠내려가는 그 유속이 빨랐을 때는 높은 부력을 쓰고 유속이 빠르지 않을 때는 보통 저수지 같은 데서 중통 낚시를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1호나 2호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거면 되는 거죠. 1호. 1호도 과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더 작게 쓰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충분하고 찌도 톱은 이렇게 가늘 마디가 좁을 필요도 없거든요. 하지만 찌는 요런 찌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가지라는 곳에서 중통 낚시를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때 사용한 찌가 요런 찌입니다. 낚싯대 길이는 19척, 19척의 요런 찌를 씁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낚시하는 방법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걸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제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채비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낚싯줄은 저가형 헤라줄입니다. 헤라줄인데 1호인데 실제로 만져보면 1.2호 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 줄은 쓰다 보면 좀 늘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뭐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싶어서 제가 하나 챙겨 봤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팔자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매듭 고리는 팔자 매듭은 할 줄 아시죠? 제가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물에다가 가위를 하도 빠뜨려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코르크 마개가 생기면 죄다 모아둡니다. 모아두었다가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 구멍을 뚫고 순간 접착제를 넣고 이거는 그냥 고리 매듭이죠. 이렇게 해서 쓰면 물에 빠뜨려도 이렇게 떠주죠. 제가 이거 지금 한 12년 정도 썼고요. 이건 좋은 가위입니다. 이거는 일제 가위인데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가위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물이 잘 뜹니다. 가위 좋습니다. 저는 별로 쓸 일이 없는 2호 줄입니다. 이 줄은 어디 건지 모르겠네. 서스펜디드 타입이니까 물에 약간 가라앉는 줄이라서 흩날리지는 않겠죠. 이 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팔자 매듭을 하는데 저는 팔자 매듭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하고 돌리죠. 돌린 다음에 이걸 뽑아내는데 고리를 작게 합니다. 꺾어지는 게 없도록. 이 정도면 끝. 바짝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면사를 감아요. 면사 이거 눈에 잘 보이려면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여러분 면사 비싸죠? 근데
낚시꾼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이것도 면사예요, 면사. 이거 쿠팡 같은 데 가면 극세 면사라고 제일 가는 게 있어요. 색깔도 꽃분홍도 있고 뭐. 요만한 거 3,000원이죠. 네, 요것도 3,000원. 한번 더 보세요. 자, 이걸 이거 색깔이 너무 똑같다. 이거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야, 어디가 경계지? 찾았다.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두 개를 샀나 보네. 네, 초록색. 같은 극세 면사. 노란색은 치우고. 저는 이런 걸 잘. 자, 면사를 감아 봅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아예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여기 빳빳해가지고, 여기 걸려버리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을 먹으면 더 조이지만, 이제 적당히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면사는 항상 사실 이게 눈이 안 좋아질수록 면사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끄트머리를 확실하게 딱 갖다 대고 잘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면사는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바짝 안 잘라두면 나중에 이 물에 의해서 이게 보풀하기가 자꾸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르고 이게 나비고리 하기에 너무 이렇게 작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얘를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딱 물려요. 이렇게 넣어주면 초리대로 해볼까요? 이게 고리가 크면 이게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휘청거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당기면 이렇게 보세요. 나비고리가 됐죠. 초리대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죠. 빳빳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 매듭을 만들고 찌를 넣을게요. 저는 면사를 즐겨 쓰는 편이에요. 될 수 있으면. 필요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찌 위에다가 면사를 하나, 둘, 셋, 넷,
중통 낚시는 채비가 조금 더 두꺼워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낚시보다. 당연히. 그리고 이 고기가 먹고 고개를 돌린 다음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채비 튼튼하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위에는 4바퀴, 밑에는 5바퀴.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너무 빡 쪼우지 말고요. 적당히 조아주면 돼요. 좀 빡빡하게 움직일 정도로 조아주면 나중에 물을 먹으면 더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잘라주고 면사 뭐 전통 낚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면사 매는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러면 요 안에서 들어갔죠, 일단. 그죠? 이 찌의 간격은 항상 요 정도, 5mm에서 1cm 정도 사이 하고, 중요한 건 네, 중통 낚시에서는 뭐 이걸로 수심을 재는 게 꼭 측정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출발할 때 수심 정도는 알아주려면 네, 이렇게 수심 눈표를 두긴 둬요. 그런데 뭐 없어도 굳이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거 쓰셔도 되고 스토퍼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2개.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하면 도래를 연결해야 되겠죠. 도래를 연결하기 전에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십니까? 네, 요 정도 사이즈. 우리 일반 그 편납 쓰던 보통 편납 감턴 사이즈 있죠? 제가 예전에 쓰던 그런 사이즈 비슷하죠? 네. 요 정도면 편납량은 한 2cm 될까요? 그 정도예요. 1호가 얼마인지 제가 1g이면 편납량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서 기록을 남겨둘게요. 이거는 구멍이 제법 넓습니다. 넓어서 우레탄 튜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신에 구멍이 좀 넓다 보니까 굉장히 잘 움직이죠.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도래를 설치를 하는데 굳이 너무 작은 도래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가 찾으면 없어요. 알겠다. 바닥 낚시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전에 사용하던 채비거든요. 지금 이게 두께가 얼마나 되냐 하면 우레탄 튜브 있죠. 우레탄 튜브가 마음대로 통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크죠. 이 구멍이 큰데 도래가 작으면 도래가 끼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도래는 제가 보통은 그 오너에서 나온 22호 도래를 사용을 합니다. 22호에서 20호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이건 국산인데요. 보시면 도래 사이즈가
이게 더 작죠. 이게 더 크죠. 요거보다 더 커도 돼요. 지금 여기에는 큰 도래가 없네요. 없는데 뭐 이 정도면 해도 충분하고요. 겨울에도 뭐 쓰고 하려면 구멍에 박히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 여기서 끼워버리면 곤란하니까요. 자, 이 정도면 되겠죠.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시키고 묶어요. 묶는데 제가 간단하게 묶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팔자로 해요. 잘랐어요. 여기다가 넣고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이거 그냥 끝이에요. 여기 앞에 똥 매듭 해가지고 당긴 거예요. 이거는 여기 끊어지면 끊어지지 통과해서 빠지지 않아요. 이것도 충분해요. 뭐 다른 매듭법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제일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매듭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러면 됐죠? 됐고 이 밑에다가 목줄이 2개가 제가 간단하게 달아볼게요. 좀 이따가. 이제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할 일이 여기다가 면사를 묶어요. 이 주위에 묶는데 좀 두꺼운 면사가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4바퀴면 돼요. 4바퀴. 끝. 이게 지금 이 면사가 제가 두껍다고 지금 써봤는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물속에서 동그래져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죠. 보이세요? 걸리죠. 자, 이 간격을 얼마나 주냐 하면 8에서 10cm 정도면 충분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물에 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면사가. 자, 이게 채비 끝이에요. 채비랄 것도 없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리 묶는 거. 뭐 어떻게 묶든 상관없죠. 그 다음에 G 했죠. 그죠? G. 스토퍼 아래 위로. 그 다음에 끝에 봉돌. 봉돌은 제가 1호도 샀고 2호도 샀고 4호도 샀지만 수류가 심할 때는 4호를 쓰고 수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2호도 커요. 1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1호보다도 가벼운 이런 미터 낚시용 솔리드지 이런 거 쓰시면 딱 돼요. 이런 끝이에요. 채비가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식대로 제가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제 목줄함입니다. 목줄함인데 제가 이 목줄함에다가 이 줄자 그냥 뭐 1,000원짜리 줄자 있죠. 그걸 여기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목줄 왜 붙였냐면 목줄자가 제가 2개 있는데 혹시 안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중통 낚시는 보통 목줄 길이를
윗바늘은 거의 통일입니다. 네, 윗바늘은 여기, 자, 딱 보시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딱 걸렸죠. 1cm부터 윗바늘은 어떻게 하냐면 1에서 20 됐죠? 20에서 딱 접어요. 요거 그대로 접어서 팔자 매듭을 해가지고 끄트머리만 딱 잡고 당깁니다. 그러면 20이 되고, 저는 이거 하도 해서 당기면 거의 한 8mm 정도가 나와요. 기계적으로. 지금 딱 재보면 9mm, 8mm 그 정도 나와요. 자, 윗바늘은 20입니다. 20. 제가 사용하는 중통 낚시의 표준 윗바늘은 20. 양단고일 때는 바늘 호수가 똑같고요. 20. 딱 됐어요. 20까지. 그 다음에 아랫바늘은 똑같은 방식으로 바늘 머리를 잡고 35까지 딱 간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접어 가지고 다시 팔자 매듭을 합니다. 매듭을 할 때 여기서 딱 잡고 머리가 나오죠. 머리 끝부분만 살짝 뺀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당기면 항상 이렇게 균일한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귀퉁머리를 잘라주죠. 줄자 없는 분들은 우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집에 그 허리 둘레 재는 자들 가지고 계시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줄을 결속을 해야 되겠죠. 결속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는. 자, 바늘에다가 보이시죠? 바늘을 이 구멍에다가 쭉 통과했죠. 그 다음에 끝에 고리 매듭 있죠. 고리 매듭을 잡고 당겨주면 끝. 35. 네, 35. 그죠? 그 다음에 윗바늘도 마찬가지. 고리에 끼우고 통과시킨 다음에 여기서 잡고 당겨주면 끝.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채비가 나오죠. 그죠? 자, 보이기가 어렵지만 자, 20에 35 이게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죠. 이 정도로. 이게 중통 낚시예요. 자, 보시면 이게 물속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물속의 채비가 보통은 떡밥의 무게로 이게 두 개 이렇게 뻗어 던지죠. 중통 낚시는 뻗어 던집니다. 그러면 채비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요. 그 다음에 원심력에 의해서 뽕돌도
이렇게 끝에 도래 쪽에 가서 딱 붙은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보시기 쉽게 얘를 좀 쓸게요. 여러분 훨씬 잘 보이시겠죠? 수심 측정 야광 고무인데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너무 가볍거든요. 이거 이런 용도로 쓰네. 자, 이렇게 그럴싸하게 물속에서 이 중통채비는 빳빳하게 뻗어 있어요. 뻗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물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져, 채비를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 놓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심력에서 봉돌도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면사와 도래 사이에 이 정도 간격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찌 표현이 될 만큼이면 되니까.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오면 와서 노는 거 가지고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건드리는 건 전통 낚시 마찬가지죠. 전통 낚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봉돌이 누워 있으면 여기 애들이 이 정도 이래도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찌를 사용한다 그랬죠. 이런 찌를, 아주 작은 찌, 이걸 사용하면 여기에 저항이 걸려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기들이, 큰 놈들이 와서 수류를 일으키면 얘네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이 작은 찌의 표현이 미세하게, 찌가 하여튼 움직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속꽃찌리처럼 찌가 아래로 이렇게 그건 아닌데, 뭔가가 고기가 와 있다는 걸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약간씩.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되고, 안 움직여도 상관없어요.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고기가 보통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중통낚시 인위적으로 슥 잡아 끌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떡밥이 풀림의 자리에 이게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집어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군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고기들이 와가지고 있다가 흡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흡입을 하면 축, 축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봉돌은 그대로 있어요. 봉돌은. 근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이게 일반 속구줄이보다 더 예민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움직이니까. 자, 봉돌로 원줄 긴장도는 팽팽하게 잡아져 있는데 이 팽팽한 상태에서 얘가 신나게 흡입을 하고 움직여 버리면 찌가 보통 그 수심을 딱 측정해 가지고 그냥 바닥에 봉돌을 붙이고 찌가 요 정도 나오게 둡니다. 요 정도. 요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요렇게 나오거나. 요 상태에서 떡밥에 풀림이 나와도 봉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돌림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시간을 재가면서 자기가 알아서 올려줍니다. 조금씩 올리는데, 보통 중통 낚시는 입질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벌써 이렇게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그냥 이게 쭉 사라집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얘가 흡입해서 나가면 그냥
뭐 이만큼이 나와 있건 이만큼이 나와 있건 어차피 G톱 이거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냥 다 사라집니다. 갑자기 쾅 이러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챔질 세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제어만 해주면 되거든. 그게 중통낚시 입질의 강력한 입질의 매력.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네가 채비가 항상 이렇게 팽팽하게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놓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이 정도 흡입해가지고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를.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를 얘는 지금 물이 아니라서 저항을 받는데 이 정도면 표현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표현은 안 됐지만 물고 있잖아요. 바닥 낚시처럼. 이 상태에서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도 요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는 봉돌이 따라 뜨죠. 그죠? 이러면 찌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통 낚시는 느닷없이 사라지는 입질, 그 다음에 이러다가 쭉 밀어 올리는 입질. 이것도 쭉 밀어 올리는 것도 이 경계 있죠. 이 경계선을 이 경계를 탁탁 칠 정도면 챔질하면 돼요. 냅두면 눕겠죠, 찌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 이 정도 사이즈의 찌는 사라지거나. 네, 중통 낚시 입질은 보통 두 눈금 이상, 두세 눈금이 이렇게 쭉 사라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다 그냥 이렇게 쭉 갑자기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몸통이 나올 정도로 밀어 올리는, 치가 짧으니까 뭐 금방 밀어 올리겠죠.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팽팽하게 있는 상태에서 축 당기면 이 찌가 축 딸려 들어가요. 그냥 긴장이, 그 채비 정렬은 일반 속구줄이보다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혹시나 이렇게 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표현이 안 되죠. 이렇다 하더라도 고기가 물고 들면 봉돌이 들리죠. 그러면 찌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올리는 입질도 많고 그래요. 봉돌이 클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붙여만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유속이 심한 곳에서도 쓰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막 바람이 많이 불고 너울이 심해서 속구줄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바닥에 붙여야 되는데 바닥에 붙여도 이 찌의 표현을 읽기가 어려운 날이 있죠. 속구줄이 입질 그래봐야 뭐 탁 요 정도인데 찌가 척수가 길고 이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중통 낚시를 해보시면 요게 아니거든요. 축 찌가 그냥 사라지면 챔질 하면 돼요. 똑같은 자리에 떡밥 넣어주고 스스로 타이밍만 잘 맞춰주면 돼요. 이 낚시는 특징이 되돌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계를 보면서 하기도 해요. 되돌림 시간을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뭐 적어도 한 3분 이내로 잡아놓고 무조건 회수하고 또 놓고 회수하고 또 놓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기가 알아서 리듬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집어도 꾸준히 하면서 한 자리에 점 집어를 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와요. 제가 하루에 한 마리 잡기 어려운 곳에서도 이 중통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여러 마리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거기는 오후가 되면 바람이 불어서 속옷질이를 하고 싶어도 노을에 입질이나 건드림이 잘 안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 답답해서 이걸 했는데 웬걸 바로 3마리를 잡았어요. 사이즈 좋은 고기를. 그래서 이 중통 낚시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낚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낚시, 찌가 잘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낚시고, 중층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낚시입니다. 봉돌 이거 1호 하세요. 1호나 2호, 4호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하나에 1,500원 돼 있는 데도 있고 1,000원인 데도 있어요. 1,100원, 1,100원.
얼마 안 하잖아요. 몇 개 사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낚싯대 길이만큼 해서, 저 같으면 1호, 2호 해가지고 15척, 17척, 19척, 21척, 25척 그 정도 세팅해 놓을 거예요. 그 정도면 웬만한 곳에서는 할 수 있어요. 자, 띄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띄워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방법을 알지만 그건 나중에. 이거 있죠, 이거. 아이고, 이 황동 편납 있죠. 네, 이걸로 여기다 하나 더 감으면 쓸 수 있죠. 쓰기 좋죠, 이거. 네. 고정이 되니까. 그치만 그냥 중통이니까 이걸 마음껏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걸 즐기십시오. 예, 축! 이 정도. 네. 고기 와서 흡입. 10cm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통 낚시 나중에 여러분 재밌게 해보시고, 아직 이 낚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중통 낚시를 한번 해서 재미를 한번 붙여보시고 속고줄이 연습하시고 하면 됩니다. 찌는 작은 찌, 톱이 좀 길지만 작은 찌, 그런 찌가 좋습니다. 미터 낚시찌가 제일 좋으니까 미터 낚시찌 솔리드 이런 거 있으면 구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낚시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에 실조 때 한번 뵙겠습니다.